OCI 2022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2023년 매출을 예측해 보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매출은 37.4%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9%가 증가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10.1회전을 달성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원기를 팍팍 넣어주시는 게 되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있는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1,470억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37.4%가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9.1%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관리로서 물류 관리를 효과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매출 원가가 더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적게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 내려갔고 판매관리비가 21.7%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3.5%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원가 회계에 대한 얘기고요. 원가 생산성이라는 것도 0.04포인트니까 한 4%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됩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스루풋 손익은 매출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순수 변동비가 되겠어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매출 재료비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조 5,712억 원으로서 51.1%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거로 봐서는 비율상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수량도 증가했습니다만은 단가도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는 금액으로 뿐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스루풋율이 6.6%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죠. 2021년에 비해서는. 그리고 운영 비용이 13.4%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이 좀 떨어졌고 원가 생산성은 4%가 떨어졌는데 스루풋상으로는 0.05니까 퍼센테이지로 5%가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4.9%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8억 원이 감소했는데요. 그 폭이 작년보다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미리 말씀드리면은 재고 회전율 상승 효과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위의 내용도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2022년도분을 오래간만에 이제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하니까 현재 사업보고서상으로는 뭐 이렇게 재고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많이 이제 잦아들었습니다. 많이 났습니다. 기침 감기가. 향후는 이렇게 재고 흐름으로 좀 알려줘야 재고 자산 회계 투명성이 더 검증하기 좋고 또 이해관계자들한테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276억 증가는 했습니다. 근데 작년보다는 덜 증가했고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회사는 공시 데이터 수치를 모두 문자 속성으로 저장하여 정보 이용자가, 저 같은 정보 이용자가 데이터의 분석에 걸림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일일이 재입력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왕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기업 신뢰도를 깎아먹는 행위다. 기업이 뭐 나중에 그 투명하면은 뭐하냐. 그 신뢰도를 얻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뭐 그 주주를 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냥 한마디 그 레터를 보내겠는데 그럴 만한 수준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회사의 그 표시 방법은 아주 그 표준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가지로 했는데 그래서 기타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 상품의 판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품 매출 원가나 마찬가지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제품의 변동 범위는 이게 검증이 가능한 그런 항목은 요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MC를 제가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공문으로는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국내에서 뭐 이런 표현을 하는 데가 없죠. 1억 5,683억 원으로서 51.6%가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3.4%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또 독특한 것은 미리 요 밑에다 써놨습니다만은 유틸리티라는 게 이제 그 다른 기업에서 쓰면은 뭐 전기료, 용수료, 뭐 또 연료, 광열비 뭐 이런 건데 삼성전자가 유틸리티비라고 하면은 에, 전력, 전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료,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스팀, 에어까지 한 다섯 가지가 유틸리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 왜 유틸리티를 그 재래비 성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게 부원료로 구매는 하는 거 아니고 일반 공장에서는 다 그냥 소비용으로 쓰는데 이 케미칼 회사다 보니까 그게 뭔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그게 어떤 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래비 성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화학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품에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 그런 거를 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공비가 그 6.1% 금액상으로는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제조 비용에 대한 이 가공 비율은 3.5%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료비가 상대적으로 3.5% 상승했으면은 이것도 그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론도 원재료 가격 상승, 2차 추론도 원재료 가격 상승. 이런 것이 좀 그 여기까지 이렇게 그 이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구축해 놓은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를 해보면은 PQ 총 제조 비용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상품의 증가맥으로 나중에 여기 최종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재작 2020년에 6천만 원 차이가 있는데 요게 뭔지는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해서도 다 일치를 합니다. 요거를 그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현금이 359억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가 359억 원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303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다. 그러면은 56억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해 먹었느냐라고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답변은 그 해먹은 게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64억이요. 그러면은 거꾸로 7억 8,800만 원이 평가 손실이 더 됐네. 그 이 차이는 뭐야? 또 이렇게 그 질문을 하면은 그거는 건설 중인 재고자산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빼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나 끝난 게 아직 아닙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야 그 투명성 천국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고자산 평가라는 게 그 이 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다 인정하는 그 거겠습니다만은 어, 내부적으로 저는 이런 과연 그 재고자산에 관한 한 그 평가 손실이나 환입 작업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어, 여기에서 그 평가 손실 환입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잔잔하면은 좋아요. 근데 이 2020년도에는 무려 209억 원이나 환입을 다시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평가 손실을 많이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평가 손실을 많이 잡았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업이익이 줄게 되겠죠. 어차피 적자인데 적자 날 때 꼭 사람들 심리가 이미 베린몸 아예 그냥 확실히 적자를 내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분석 경험상으로는 적자가 날 때 더 평가 손실도 확 그동안에 미루었던 거를 확 해버리더라. 이미 베린몸의 정신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명성 법정에 걸림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분석을 하면서 항상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방송할 때는 자료를 많이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요거를 하나 넣어야 되지 않겠냐. 스루프트획에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고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없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아까 본 대로 검증 2단계가 있는데 그 갭은 알았다 이거예요. 알았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냐?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이 금액이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그 원재료 가격에다가 가공비를 그 부과해가지고 제품의 가치가 그만큼 생긴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 스루프트에는 그걸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공 비율만큼 제거하면은 다 일치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석 과정에서 그 아까 그 MC 매출 원가 재료비라고 제가 명명한 거,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스루프 매출 재료비, 요거 매출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고, 요것도 그 재료비긴 합니다만은 그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긴 합니다만은 여기에는 가공비가 애드돼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또한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가율이 틀리게 되죠. 그 가공비가 애드된 거는 51.6%가 증가했는데 매출 그러니까 스루퍼 그 재료비로는 51.1% 증가한 거 이런 또 0.5% 차이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운영 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1776억 원이 집행이 돼서 작년보다 12.6%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직원 수가 65명 증가했는데 인당 평균 임금이 그 900만 원 올라가지고 8.1% 인상된 거로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 원이라는 돈은 2020년도에는 이 기업이 무려 1억 2,700만 원의 평균 임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2020년에 적자가 났죠. 그런데 그 월급을 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잔업을 안 했다든지 총 그 급여가 주 52시간을 철저히 지킬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꾸로 그 임금이 그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봉을 낮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수당이라든지 잔업 이런 게 좀 없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추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하죠. 그런데 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직원은 그 거꾸로 느렸거든요. 뭐 생산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직원을 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적자가 나면은 뭐 해고하기 그냥 바쁜데 지금 요 2020년 올해만 좀 힘들 거야.
그래서 그거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뭐 잘랐다가 미국 애들처럼 바로 잘랐다가 또 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뭐 그 단순 직종이라 하더라도 충성심이 있어서 그 생산하는 거하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없을 때 생산하는 생산성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거에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동양식이고 또 어떤 그 가족적 서양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 자를게. 그 대신 좀 뭐 임금을 좀 줄이자. 이렇게 그 노사 합의가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이 상상을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WCI 회전율이 상승하고 수르프율은 하락. 한 역방향 흐름이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매출 분식회계 개연성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동안의 분석 경험상. 근데 이제 이 아까 그 3단계 검증을 했는데 투명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걸리니까 마지막 관문이죠. 투명성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반증을 하려면 원자력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하락했든지 판매 가격 하락이어야 한다. 왜냐? 스루픈율이 떨어졌으니까 아까 손익계산서에도 매출 재료 비율이 크게 더 매출 증가율보다 크게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스루픈율이 떨어진 건데 이거를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얼마나 크게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노는 그 운유 시설이 없이. 근데 이제 이 OCI 경우에는 그 종속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0.57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의 역량을 10분 발휘 못한다. 자, 그러면은 그게 공장은 잘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겠냐 그러면은 종속기업의 비율이겠어요. 그래서 종속기업에 대한 그 비율을 보면은 소수점으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총자산 회전율은 사실 올해 늘었단 말이죠. 그럼 이걸 두 개를 더하면은 작년에는 0.89였는데 1.03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분 발휘를 했다. 이렇게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나프타라는 게 있고 FCC라는 게 있는데 요게 단순 평균으로 24.5%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제품 가격은 폴리실리콘이 매출 비중이 꽤 많은데 태양광용입니다. 태양광을 만드는 소재죠. 폴리실리콘이. 그게 36.5%로 그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 뭐 TDI, PA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 가중 평균 할 그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단순 평균을 냈어요. 25.8%. 근데 작년에 크게 73.6%로 크게 인상이 됐죠. 그래서 이 가격 인상 압박률은 2020년도에 재료 비율을 곱하면은 22%다. 근데 이 제품 가격은 25.8%로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제품 가격 하락이라는 것은 이거는 입증이 안 되잖아요. 어, 거꾸로 상승을 했으니까 인상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입증 실패입니다. 2021년 흑자 전환의 주요 원인은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회계도 논리도구로서 충분히 이 교재로 우리는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 조건 논리라는 건데요. 만약 어떻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고 회전율 상승과 스루픈율 하락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가정을 하는데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가격의 상대적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 데이터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증은. 근데 결과는 실패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그 회계 투명성 법정에 쓴 그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한다 그러면 OCI의 그 변호를 하는 입장이 되면은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증거, 결과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매출 수량 나누기 재고 수량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역방향이 나왔다면은 그거는 분식회계가 아니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회사가 재료비로 인식한 유틸리티 비를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료비 원재료 사용 및 유틸리티비 사용액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그 변호사로서 1,000원짜리 변호사로서 제가 더 좀 증거를 찾아가지고 투명성 법정에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러므로 OCI는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라고 제가 변론을 하고 싶네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캐펙스 1,805억 원의 그 자본적 투자를 했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이 46.1%로 증가가 했고요. 세후 현금 순이익은 현금 순이익률로 9%, 전년보다 0.3% 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서 1,812억 원을 더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한 4.3% 증가를 더해서 25%로 증가를 했습니다. 높지 않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759억 원으로서 이것은 자본 변동포에서 뽑은 건데요. 배당금이 있고 자기 주식 취득이 있습니다. 결국 이 돈은 주주들이 그 가져갔다는 돈이 되겠거든요. 그러면은 2.2%인데 2020년도는 그 결손이 났을 때 그 0.2%뿐이 되질 않았어요. 이익 배당률이.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 배당을 2년 만에 477억 원 정도를 해가지고 토탈로는 뭐 2.2%입니다만 배당률이 요거를 봐서는 한 1.8% 정도 이익 배당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이 회사 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마이너스는 회사 입장에서는 1,052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되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주주 입장에서는 760억 원을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현금 쪽으로 봐서는 1,761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부채가 증가할 때는 이자 부채가 그냥 유입이 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 버퍼율은 19.8%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익 잉여금률은 191.3%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760억 아주 캐시로 벌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또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도 매출을 예측을 해보면은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2022년도 그 변수, 이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하면은 한 2조 9,960억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근데 이거를 어떤 태양광 하나 한 구조 부품 단가라고 봐가지고 단위당 299만 6천 원에 이 납품 계약을 한다고 가격을 제시할 때도 사업 계획할 때 같은 똑같은 모델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일반 기업체들이 견적서 낼 때 단가 얼마 내면은 요즘은 다들
구매 당사자들도 이러면은 우리는 곤란하지. 브릭다운 해가지고 그 내역을 써가지고 오세요. 저도 실무 시절 때 상품 구매할 때는 아니지만은 제작물을 할 때는 다 내역을 그 검토를 해가지고 하니까 보통은 이제 구매 그 신빙이라고 그러죠. 구매 신빙이들은 상품 구매 정도 시키고 제가 그 고참이 됐을 때는 어떤 기계류 제작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도면에 의해서 뭘 만들어야 되니까 원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그때도 좀 뭐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뭐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업을 하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견적을 내면은 요대로 계약이 된다 그러면 21만 9천 원 남는 건데 어느 구매 업체에서 그대로 하겠습니까? 구매 담당은 저도 그 입장이 있잖아요. 저도 회사에 입장이 있는데 좀 깎아주서 내고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90만 원에 성사가 됐다. 그러면은 15만 5천 원 남는다. 그 영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좀 더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6%더 좀 더 그 물량을 더 달라. 그래서 6%를 그 매출 인상이 된다 그러면은 한 20만 원 돈 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산하면은 2천억 원을 덜 벌게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경우의 가정이 재고가 20% 증가한다는 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총 제조 비용은 2조 7천억인데 재고가 늘면은요 원가 회계에는 매출 원가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죠. 그러니까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니까 안 팔려도 생산은 무조건 생산을 해내려고 그럽니다. 안 올리겠다 이거죠. 그게 일반 기업들의 의사결정입니다. 그런데 재고에 돈이 많이 잠겨 있으니까 또 위에서는 이중적인 잣대로 재고 줄여. 재고에 돈을 그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 되냐. 그래서 그 똑같이 20%를 줄였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881억 원뿐이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그 속에서 쇠뇌되어 있어가지고 원가 회계가 진리인 줄 알고 이제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좀 자세히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좀 가는데 요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스루프 회계 입장에서는 그 손익분기점 산식을 이용해서 일단 전망을 해 봅니다. 어, 운영 비용이 13%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핏은 영업이익은 3%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2조 3천억 원이면 충분하다. 견적 제한가 전략은 원가 원재료 가격 상승률을 인정해 달라고 읍소할 뿐이다. 이윤을 더 높이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작전으로 갑니다. 근데 그 실질적으로 24.5% 정도 증가했으니까 내년도도 이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연간 단가 계약을 한다든지 그럴 때 24.5%만 올려달라. 그러면 얼마냐? 그 아까 그 원 단위로 얘기했으니까 260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이 회계의 도움을 안 받고도 계산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가를 그 260만 원에 냈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매 담당은 또 깎겠죠. 그 260만 원.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원가 회계에 의한 판매 가격은 인프레를 조장한다. 290만 원에 계약이 됐으니까 수입에 의한 판매 가격은 더 낮은 가격으로 해도 충분한 이익은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260만 원에 계약을 하면은 26만 9천 원 남게 돼 있어요. 원래 260만 원만 계약해도 34만 1천 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익은. 그런데 좋다. 아까 그 회전율이 10.1회전 했는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하자. 11회전 깎였으니까. 그러면은 8.7%그 회전율을 증분을 시키면은 2조 한 8천억 원 할 거다. 그래도 그 3천억 원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르폿 회계로 생각을 하고 스르폿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인플레, 가격, 요즘 물가 오른다고 난리인데 가격은 안 올리고도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난다 이게요.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이게 그러니까 바벨 앞장에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바벨 전략으로서 극단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극단의 리스크를 수용하는 전략으로 리스크를 감안했죠. 이렇게 30만 원 깎아도 돼? 이익 낼게요. 믿으세요. 이렇게 평가지표를 바꾸면 사람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는 97,500원으로서 전년 말보다 1,500원이 내려갔고요. 성과는 뭐 근데 그 수급분율도 떨어졌고 뭐 하기 때문에 뭐 이 자연적인 이 하락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89%뿐이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8.35%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17.25%인데 골드만하고 UBS가 이게 식별이 됩니다. 이상 OCI에 대해서는 조금 길게 스르폿 회계의 강점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또 천천히 말씀드렸고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은 분명히 1.5 배속을 보셨기를 바라고 필요하시면은 다시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녹화 방송이라는 게 이래서 또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타 기업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